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승원님에 이어서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일단은 공간 변환의 주요한 변환 방법들, 로테이션, 리플렉션, 스케일링, shear, 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 공간 변환을 정말 많이 하는데 homogeneous coordinate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마 쓰고는 계신데 이 개념에 대해서까지 이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고요. 오늘 자료는 아까 그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쪽에서도 얘기 나왔던 키난 크레인 교수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발표 자료를 다시 만들까 하다가 너무 훌륭한 자료가 있어서 그냥 이것들을 제가 적절하게 샘플링을 해서 조합을 했고요. 만든 자료는 다 그 키난 크레인 교수님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이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그 어떤 포인트들로부터 이제 포인트들에게 새로운 이 공간적인 그 위치를 주기 위한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리니어 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들의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점들의 집합들 또는 어떤 쉐입이나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이것들을 이제 공간상에서 변화시키는 이제 수학적인 기법인데요. 뭐 그래픽스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뭐 다양한 센서 시스템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뭐 객체나 측정된 데이터들의 포지션을 뭐 이동하거나 디포메이션 하는 데도 쓰이고요. 또 카메라 모델에서 뭐 카메라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대한 프로젝티브 캘리브레이션을 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에서 쓰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유용한 개념입니다. 이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리니어 맵에 대한 개념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이러한 리니어 맵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다양한 변환 관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맵이라고 하면 n차원 공간에서 n차원 공간으로 이제 변환할 때에 기하학적으로는 이 원점이 유지되면서 라인에서 라인으로 변화하는 관계들을 리니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변환 펑션 f가 있을 때 이 f를 한 결과가 여전히 이 라인에서 라인이고 그 다음에 오리진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리니어하다고 합니다. 이건 기하학적인 특성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하면 결국은 에디션이랑 스케일링에 대해서 프리저브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x, y라는 2차원상의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이 있을 포인트가 있을 때 이것들을 먼저 더한 다음에 각각의 어떤 함수를 우리가 매핑하는 이 함수를 한 결과와 그 다음에 먼저 이 함수를 적용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동일하면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 에디션이랑 이 함수에 대한 변환 관계를 둘 다 만족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리니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맵,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저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들의 조합은 다시 리니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원 공간상의 점이나 아니면 뭐 카메라의 위치 같은 것들을 변화할 때 뭐 로테이션이나 트랜스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속 곱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싱글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산 비용도 굉장히 적고 또 직관적인데 이런 게 가능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쓰는 이러한 변환들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디셔널하고 스케일링에 대한 특성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싱글 매트릭스로 컴포스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변화들이 정말 리니어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차원 공간상의 변화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치를 이동하는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물체를 회전시키는 로테이션, 그리고 크기를 변화하는 스케일링, 그 다음에 이렇게 비트는 shear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점들 사이의 거리가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그 점까지의 디렉션 오브 벡터와 그 다음에 그걸 지나는 오리진이 이제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원점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점들 사이의 거리가 유지되고 또 오리엔테이션이 유지된다는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이런 지오메트릭 인베리언트들을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의 각각의 어떤 변환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로테이션인데요. 로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리진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션 된 결과 이후에도 이 점들 간의 거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이 유지되는 것, 그 다음에 디스턴스가 프리저브 되는 것, 이 두 가지로 벌써 이제 리니어한 특성, 아까 지오메트리컬리 리니어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유지된다는 한 가지 특성을 더 갖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 세 가지 특성을 만족하는 공간 변환이고요. 3차원 공간상에서 변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2D 공간상에서 변환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포인트 X를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서 fx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x를 바로 이제 변환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x를 현재 있는 2D 코디네이트의 주요 엑시스로 다시 디컴포지션을 합니다. 그러면 x축에 대한 1,0의 벡터를 이동시키는, 회전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y축에 대한 0,1을 회전시키는 두 가지로 이걸 쪼갤 수가 있는데요. 1,0을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회전된 값은 이 서클 위에서 움직이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점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지금 유닛 서클에서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x값,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y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의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 2분의 파이, 그러니까 90도에다가 세타만큼을 더 이동한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코사인 사인 변환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원 공간상에서 x라는 점을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것들을 그 각각의 베이시스 축으로 분리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우리가 공간상의 변화는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x라는 2차원상의 포인트는 결국은 x1, x2로 표현되는데 이 x1, x2는 x축에 대한 베이시스와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때 이 x축을 세타만큼 변환한 게 아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y축을 세타만큼 변환한 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된 베이시스 상에서 이 변환된 fx의 지점을 다음과 같이 2D 2x2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1, x2라는 2차원상의 점을 세타만큼 회전시킨 변화는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개념이실 거고 이것들을 3차원으로 그대로 가져올 때 저희가 지금 2차원 평면상에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축을 고정한 상태에서의 변환으로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x1 축을 고정하고 x2, x3 플랜에서의 회전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실제로 공간상에서 회전은 이런 형태로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x2, x3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x, y, g 세 가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표현되는 이 세 가지들을 앞서서 변환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3차원 공간상에서도 이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들은 로테이션 자체가 리니어한 매핑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하나의 싱글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이 x2, x1, x2, x3 세 가지 축에 대한 회전들을 하나의 3x3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에서 한 가지 좀 재밌는 특성은 로테이션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가 이 로테이션의 인버스 매트릭스와 동일하다는 건데요. 이것들은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이 저희가 이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x축, y축, g축을 E1, E2, E3라는 새로운 그 베이시스의 코디네이트로 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세 개가 서로 오소고널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이제 element wise 컴포넌트는 이렇게 되고요. 뭐 그 도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 다른 축 간에는 서로 직교를 하기 때문에 이 둘의 닷 프로덕트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베이시스들도 결국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유닛 벡터들의 곱은 결국 1로 표현돼서 이 R과 R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이 말은 즉 로테이션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는 로테이션의 인버스 매트릭스와 동일하다는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매트릭스를 연산할 때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들은 뭐 더 복잡하고 계산 비용도 높은데 반해서 로테이션은 이 로테이션의 트랜스포즈는 인버스 매트릭스와 동일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 계산적으로 훨씬 더 쉽게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컴포넌트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려면 뭐 수학적인 그 각각의 애널리틱한 솔루션을 풀거나 아니면 뉴메리컬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테이션을 구할 때 이런 점들이 유용하고요. 이게 뭐 3차원 상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이 다차원 공간에서 하이퍼 디멘전에서 이런 로테이션을 구할 때는 이러한 리니어한 특성이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트랜스포즈가 인버스랑 동일하다는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근데 이제 모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가 인버스랑 동일한 모든 매트릭스가 다 로테이션인 건 아닙니다. 역관계는 성립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Q와 Q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 이 결과물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인버스 관계가 되지만 실제로 이거는 로테이션이 아니라 리플렉션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을 하게 되면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죠. 맨 처음에는 이 화면 앞쪽을 보고 있었는데 이 리플렉션 이후에 이 노멀이 화면 뒤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리니어하긴 하지만 로테이션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로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진이 유지되고 거리가 유지되고 오리엔테이션이 보존되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로테이션, 이 Q 매트릭스의 디터미네이션을 구하게 되면 이게 0보다 크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이 유지되면서 로테이션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이 디터미넌트가 0보다 작게 되면 이것들은 리플렉션을 나타낸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도 되어 있습니다. 네, 로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인데요. 이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제 크기가 커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진도 유지되고요. 스케일링이 리니어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래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U라는 벡터와 그다음에 V라는 이 벡터, 두 벡터가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펑션을 먼저 정한 다음, 멀티플리케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에디션을 한 것과 그다음에 에디션을 먼저 한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것들의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도 역시 리니어 매핑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니어 매핑이기 때문에 아까 리니어한 것들의 합은 리니어하다라는 특성에서 하나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포인트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A라는 스칼라 값으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 3x3 매트릭스에서는 다이고널 텀을 A로 변환해 주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스케일링도 가능한데 네거티브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2D에서는 로테이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몇 개를 변환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두 번 XY를 뒤집고 그다음에 X축을 뒤집고 Y축을 뒤집으면 이건 오리엔테이션은 결국 똑같아지는 문제인데 3차원 공간상에서 만약에 이것들을 세 번 뒤집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 위치. 그래서 이 스케일링, 네거티브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리엔테이션이 보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상에서 이 축 변환을 마이너스로 하는 경우에 이 플립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이 오리엔테이션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저희가 실제로 3차원 공간상에서의 어떤 점들을 변환시킬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뭐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많이 쓰진 않는데 X, Y, G 각각의 코디네이트들을 서로 다르게 스케일링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on uniform 스케일링이라고 해가지고 엑시스마다 다르게 스케일링을
A, B, C로 할 때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3x3 매트릭스의 다이고널 텀을 A, B, C로 표현해 주시게 되면 각각의 축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스케일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은 shear인데요. shear는 그 포인트 x를 u라는 방향으로 그 변환을 시키는데 이때 변환하는 거리를 v라는 벡터에 대해서 닷 프로덕트를 한 크기만큼 변환하는 수학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간상에서 지오메트릭한 변화를 보면 이렇게 비트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것들은 이 x에다가 v x의 u를 곱한 형태를 x만 빼놓고 a 어떤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에디션이나 멀티플리케이션이 다 보존이 돼서 마찬가지로 shear도 리니어한 매핑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u라는 디렉션으로 변화를 하는데 그 크기는 이 v라는 벡터에다가 프로젝션된 거리만큼 변환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shear가 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지 않는 개념인데 지금 이 shear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뒤에 homogeneous coordinate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일단은 shear라는 게 linear mapping이고 spatial transformation이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케일링, 그 다음에 그 로테이션, 그리고 shear, 그 다음에 리플렉션 다 그 리니어한 매핑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컴포지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상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변환할 때도 또는 카메라 모델의 위치를 변환할 때도 이 연속적인 공간 변환을 하나의 싱글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공간상의 변화는 트랜스레이션인데요. 이 가장 심플하죠. 저희가 이 어떤 3차원 공간상의 x라는 점을 u만큼 이동한 이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일 마지막에 다룬 이유는 이 트랜스레이션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리니어한 매핑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수학적으로 리니어 하려면 에디션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래에 유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를 먼저 한 것과 그 다음에 함수를 적용하고 x 플러스 y를 한 것들이 fx 플러스 fy를 한 것들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리니어하지 않고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파인 매핑 관계를 갖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로테이션, 스케일링, 시어와 하나의 싱글 매트릭스로 컴포지션이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는 것들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속적인 곱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것들을 이제 더한 것들을 형태로 표현하면 되는데 만약에 로테이션이랑 트랜스레이션이 막 섞여 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또 트랜스레이션 된 값이 더해져야 되고 곱해져야 되고 이게 계속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변환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 계산들이 복잡해지고 또 이것들을 거꾸로 역스텝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매핑 관계를 3차원 공간상에서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싱글 매트릭스로 컴포지션 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더 하이퍼 디멘전, 퍼스트 디멘전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게 바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입니다. 뭐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는 지난번에 준희님이 그 멀티뷰 지오메트리 발표해 주실 때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원근감에 의한 퍼스펙티브를 나타내는 어떤 방법이고 실제로 그래픽스랑 컴퓨터 비전에서 굉장히 유용한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피노 카메라 모델 같은 것들이 이 퍼스펙티브로 잘 표현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은 3차원 공간상에서 저희가 이 2D 플랜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원점은 5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리진 3차원 공간상에 원점 5가 있고요.
이 원점을 지나지 않는 플레인을 저희가 하나 정의해 볼게요. 이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플레인인데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 플레인 자체는 이제 2 디멘전이 되겠죠. 그리고 요 플레인 위에 있는 점 P와 그 다음에 이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라인 L, 캐피털 L을 하나 그려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P라는 포지션은 이 저희가 그 원점을 지나지 않게 정의한 이 플랜상에서는 2차원 점으로 표현될 수가 있을 텐데요. 반대로 3차원 공간상에서는 이 P는 원점 L이라는 라인상에 있는 어떤 한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이 라인 위를 지나는 어떤 점의 스케일링된 값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2차원상에서 P를 정의할 때는 그냥 X, Y로밖에 정의할 수가 없지만 이것들을 더 높은 디멘전인 3차원으로 갖고 왔을 때는 이 라인상에서의 어떤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2차원 공간상에서 XY라는 점이 있고 이 공간을 Z가 1인 플레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 그리고 아까 이 원점과 이 P를 지나는 라인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P 햇이라고 하고 이 P 햇을 ABC라고 했을 때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는 A와 B를 C로 나눴을 때 그 값이 X와 Y가 되는 코디네이트를 의미를 합니다. 뭐 가장 심플하게는 이 C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제너럴한 폼으로 쓰면 CX, CY, C 형태로 표현이 되고 C가 0인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P 해시든 Q 해시든 이 라인상에 있는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 P라는 점이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랜스레이션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D 코디네이트 상에서의 트랜스레이션은 3차원 코디네이트 상에서의 쉬어와 동일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3차원 코디네이트 상에서 3차원 공간상에서 이 삼각형에 대한 쉬어를 이 아까 Z는 1이라는 플랜에 프로젝션 하게 되면 이 2차원 평면상에서는 트랜스레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쉬어라는 개념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 이 3차원 도메인 상에서는 리니어 맵들의 어떤 컴포지션으로 표현이 가능해서 하나의 싱글 매트릭스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3차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결국은 3차원 공간상에서의 트랜스레이션도 4차원 공간상에서의 쉬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2차원 공간상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 P1, P2를 우리가 2차원 공간상에서 U1, UV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값을 P'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homogeneous coordinate인 CP1, CP2, C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P hat prime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면 요것들을 다시 C로 나눴을 때 결국은 2차원 공간상에서 P1 플러스 U1, P2 플러스 U1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2차원상의 트랜스레이션을 3차원 공간상에서 쉬어로 표현하고 3차원 공간상에서의 트랜스레이션을 4차원 공간상에서의 쉬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들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쉬어를 I 플러스 U V 트랜스포즈라는 A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었는데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원 공간상에서 Z축 방향으로의 쉬어 근데 그 디렉션은 U1, V1 방향으로의 쉬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2차원 공간상에서 변환을 3차원 공간상에서 쉬어로 표현하게 되면 U1, U2, 1의 CP1, CP2, C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보게 되면 아까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요 수식과 같이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에서 마지막 값으로 나머지를 나누게 되면 결국 2차원 공간상에서 P1 플러스 U1, P2 플러스 U2라는 트랜스레이션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거 되게 익숙한 포맷이죠. 저희가 4x4 매트릭스에서 또는 3x3 매트릭스에서 트랜스레이션을 표현할 때 이 마지막 그 열에다가 그 트랜스레이션 하는 이 벡터 값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 차원 높은 공간에서의 shear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관계들이 다 유지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3D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homogeneous coordinate 상에서 하는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로테이션, shear,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 우측 상단에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3x3 매트릭스의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차원 공간상에서의 shear로 표현돼서 이렇게 마지막 열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4x4 매트릭스가 되고 저희가 주로 다루는 포인트 클라우드 XYG를 homogeneous coordinate로 XYG 그다음에 1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3차원 공간상에서의 로테이션, 그다음에 스케일링, 또 shear, 그다음에 translation, 뭐 이런 reflection 이런 관계들을 하나의 싱글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포인트, 그러니까 위치를 표현할 때랑 그다음에 이제 벡터를 표현할 때는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트라이앵글 메쉬가 있고 그다음에 이 메쉬의 노멀을 n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로테이션을 이 각각의 포인트와 그다음에 노멀에 대해서 다 적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형의 공간은 잘 이동하는데 이 노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인과 오소고널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노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레이션이 적용된 게 아니라 이 플레인의 그 특정 지점에서의 로테이션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노멀 같은 벡터 형태를 변환을 할 때는 공간 변환을 할 때는 마지막에 이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텀을 0으로 놔주게 되면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변환할 때는 그러니까 위치 좌표를 변환할 때는 마지막에 1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멀과 같은 벡터를 공간 변환할 때는 이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성분을 지우기 위해서 마지막 값을 0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D 공간상에서 있는 4개의 포인트를 저희가 스케일링을 먼저 2분의 1로 한 다음에 3,1 지점으로 트랜스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똑같은 것들을 3,1을 먼저 트랜스레이션을 한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스케일링은 원점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도 순서를 잘 지켜서 적용이 돼야 되게 되고요. 이런 변환도 실제로 공간상에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 박스를 표현하고 있는 스퀘어를 표현하고 있는 이 네 점을 회전시키고 싶은데 이 중심을 갖고 회전시키고 싶을 때 여기서 바로 돌리게 되면 이 오리진을 따라서 이렇게 멀리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점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서 로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트랜스레이션을 해주는 이런 변환 관계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네, 그래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룰 때 이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로테이션과 그 트랜스레이션을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이 수학적으로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 로테이션, 스케일링, 리플렉션, shear 그리고 어포인한 관계를 갖고 있는 트랜스레이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을 그 싱글 매트릭스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homogeneous coordinate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D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4x4 매트릭스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순서 같은 것들 중요하고 그다음에 변환을 할 때 이러한 각각의 특성들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은 뭐 또 로테이션은 오리진을 변환시키지 않는 기준으로 한다. 이런 특성들을 잘 알고 계셔야 실제로 이 공간상에서 변환하는 개념들을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